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제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극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4살이 된 윤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58살이던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전북 군산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미용 기술 하나로 꽤 유명세를 탔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윤정 원장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죠.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대학생인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인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7년 가을,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응급실로 빨리 오시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서준 탓에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걸. 믿었던 남편의 선택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탄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아이들 학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용실도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줄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저희는 원룸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제가 못나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올라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간병하며 배운 경험이 있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계약직으로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일하다 보니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고생만 많은 삶이 계속 이어졌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하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2018년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소개를 받았어요. 한남동에 계신 강 회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거였죠. 76살의 건설회사 창업주. 부인은 세상을 떠나시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저는 처음 면접을 보러 갈 때만 해도 그냥 또 다른 고용주라 생각했어요.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자리에서 강 회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갑질하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윤정 씨, 이 일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했죠. 그동안 다른 집에서는 무시당하거나 심부름꾼처럼 취급받은 적이 많았는데 회장님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셨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에 출근해 식사 준비, 청소, 빨래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회장님이 늘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덜 지치곤 했습니다. 윤정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 무엇보다도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며 윤정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처음 몇 달은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께서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은 저랑 같이 저녁 드시지 않겠습니까?
혼자 먹으려니 너무 심심해서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고용주와 식사를 함께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외로운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 역시 원룸에서 아이들과 먹는 저녁이 늘 쓸쓸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곁들여 식사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한 회장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죠. 젊은 시절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킬 때가 생각나네요. 부인이 많이 고생했는데 저도 제 인생사를 조금씩 꺼내놓았어요. 미용실 원장으로 살던 시절,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시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교차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회장님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전보다 더 자주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윤정 씨, 혼자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을 잃은 뒤로는 누구도 제 고생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 회장님이 갑자기 제 뒤에 서서 걸레를 함께 잡아주셨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죠. 너무 가까워진 거리를 어쩔 줄 몰라 얼어붙었는데 윤정 씨,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명 단순한 도움일 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때로는 저녁을 같이 먹었고 주말에는 회장님이 제게 시내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죠.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늘 궁핍하게 살던 저에게 그런 여유는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정 씨, 제가 이렇게 혼자 지내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즘 윤정 씨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혹시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사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서 결혼까지 이야기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물론 불안도 있었죠. 아이들은 뭐라 할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나이 차이가 무려 18살이나 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엄마, 그게 혹시 엄마 일하는 회장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먹이며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늘 힘들어하는 걸 봐왔어요. 만약 그분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은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회장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저를 소개하셨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기뻐요. 윤정 어머님,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따뜻한 말에 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회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룸에서 살던 저와 아이들은 회장님의 넓은 한남동 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가난과 불안에 떨던 삶은 안정과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경제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딸 지연이 방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드라마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이제야 보상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에도 시련은 따르더군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과부가 회장님 돈 보고 시집갔대.
저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이 오래 가겠어?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심지어 회장님의 친척 중에는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윤정 씨, 회장님 연세에 무슨 재혼이야? 재산 노린 거 아니야?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께 말했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강 회장님 단호하게 윤정아 떠난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마. 너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세월은 흘러 회장님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으며 산책을 나서시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주세요. 아들 승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 지연도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친아버지도 못해주신 걸 해주셨어요. 회장님의 해외에 있던 자녀들도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갔어요. 새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을 때 저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에요. 지금 저는 여전히 회장님과 함께 살며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아이들도 잘 자라서 든든히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저는 진정한 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찾아와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회장님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극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고 새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